네, 1번 질문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타임머신이 빛보다 빠르면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알고 싶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그럼 인과율이 깨져요. 만약 제가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면 먼저 죽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총 쏘는 걸 보겠죠. 빛보다 빠르는 것이 허용되는 순간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이상한 논리가 있냐면은 동시에 참과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승문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K클래스 과학의 달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즐거운 과학 얘기 들려주실 김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려주셨다면 이번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네, 1번 질문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타임머신이 빛보다 빠르면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식적 답변은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그럼 인과율이 깨져요. 제가 과거로 가서 저를 죽이면 인과율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니까 왜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타임머신이 되나 과거로 갈 수 있나. 두 사람이 있는데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할게요. 저로부터. 네. 빛이 저한테까지 오는데 1년 걸려요. 정말 멀리 있네요. 엄청나게 먼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광선총 같은 걸 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텐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는 이렇게 되죠. 총을 쏘는 순간 그 쏘는 모습이 저한테 빛의 형태로 날아오기 시작하죠. 잠시 후 광선총에 맞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네.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과거고 하나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먼저 총을 쏘는 게 내 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죽은 사건이 그 다음 들어오잖아요. 네. 만약 제가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면 먼저 죽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총 쏘는 걸 보겠죠. 네. 빛보다 빠르는 것이 허용되는 순간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허용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 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최대한 쉽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학문은 사실 만들어진 이후 인류의 문명을 바꿔왔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거 굉장히 다 많이 없애야 되는데요. 컴퓨터, 스마트폰, 레이저, 디스플레이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전자 문명 자체가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 세상을 새롭게 이해를 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도 했지만 양자역학의 모든 걸 다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보통의 논리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3 이건 거짓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참거짓의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기계가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죠.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이상한 논리가 있냐면은 동시에 참과 거짓일 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할 수 없다고 믿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2019년 이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의 아주 초창기 버전을 내놓음으로써 그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진행 중이죠. 언젠가는 상용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떤 과학자들은 50년, 100년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낙관적인 사람은 10년 이런 사람도 있고 결론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상상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학기술에서 미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플라톤의 책을 읽어도 여전히 얻을 게 많은 것이 인간은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과학기술은 달라요. 지난 5,000년간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해왔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핵심 혈안이 논리학이잖아요.
근데 그 논리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른다는 게 적당한 답이고요. 제가 이렇게 건조한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양자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근본적인 레벨에서 바뀌는 거예요. 현재 인공지능의 모든 작동 원리는 주어진 태스크를 가장 최선으로 하도록 구축해 가는 거죠. 네트워크를. 알파고는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집과 상대방이 가진 집의 차이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빨리 한다는 뜻은 모든 인공지능을 가장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검색도 무지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는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너무나 초창기 단계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줄 알았다가 가능성이 보여진 아주 작지만 먼 미래에는 아주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를 하면은 결국은 바뀌지 않을까, 많은 것들이.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말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근본적인 레벨에서 아주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미래이기도 하고,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작가님께서 또 인문학을 사랑한 물리학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학자가 보기에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 이제 와서 새롭게 과학이 새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놀랍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또는 특성인 줄 알았던 인간의 생각하는 이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해줬다고 할 수 있죠. 챗 GPT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또 좌절감으로 놀라고 사는 좌절하고 분들 계세요.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물론 헛소리를 많이 하지만 헛소리를 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헛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챗 GPT의 큰 결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원래 이 챗 GPT는 인간과 비슷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이미 우리는 이 친구의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성공한 거죠. 사실 근대 이후 합리주의가 강조되면서 인간의 육체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어떤 이 고상한 것들은 다 정신에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폄훼하기도 하고, 특정 종교에서는 아예 그걸 죄악시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인간의 육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 들 때가 많아요.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비대면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비대면의 만남이 대면 만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거든요. 이번 그 챗 GPT를 저는 보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고 서로 손을 잡고 몸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다움을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이제 인간의 육체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좌절감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오히려 이 계기가 또 인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학의 달 특집으로 이제 작가님 모셔서 과학자에게 물어봐라는 컨셉으로 질문을 많이 받고 드려봤는데, 아주 방대한 질문들을 짧게 답하셔야 돼서 좀 어렵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질문을 이만큼 보내주셨는데 진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참 좋은 거죠. 그 얼마나 많은 답을 할 수 없는지 보면서도 역시 과학이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간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셨다면 미처 다 듣지 못한 답변은 곧 출간될 작가님의 신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클래스 저희 이번 시간 과학의 달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수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